이제 졸업을 하고 앵클렉스를 치고 어플라이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끔 졸업하자마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이미 잡 오퍼를 받아놓고 앵클렉스를 치고 바로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앵클렉스를 치기 전에 임시 면허를 받아놓고 일을 하면서 앵클렉스를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는 그냥 고지고대로 졸업하고 앵클렉스 치고 그 뒤부터 이제 어플라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병원 웹사이트를 통해서 레주메를 제출을 했고, 인디드나 여러 잡 사이트를 통해서 제출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연락이 잘 올 줄 알고 엑셀에다가 뭐 몇 월 며칠 어느 병원 어느 유닛 뭐 풀타임인지 파타임인지 뭐 이런 것도 다 적어놓고 정리를 딱 해놨는데, 다 세어보니까 뭐 한 200군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한 100군데 정도는 쓰다가 안 쓴 것도 많아요. 안 쓴 것도 많아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보이는 대로 족족 다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토론토 안에 대형 병원에서만 보다가 나중에는 막 근교 뭐 GTA까지 다 어플라이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그리고 너무 연락이 안 와가지고 지금 이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진짜 철판 깔고 친구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자기 유닛 매니저들 이메일까지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봤거든요. 근데 놀라운 점은 진짜 아무데도 연락을 안 한다가 그 매니저한테 이메일을 보내니까 바로 답장이 오는 거예요. 인터뷰 보자고. 매니저한테 다이렉트로 이메일을 보내는 게 연락이 제일 빨랐다는 점.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연락 온 곳은 3군데, 이메일 지원으로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서 연락 온 곳 4군데, 이렇게 총 4군데 인터뷰를 받고요. 결국에 취업을 해서 일하고 있는 곳은 마지막에 인터뷰 곳에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인터뷰 영상은 따로 뭐 예상 질문이나 제가 받았던 질문들, 인터뷰 때 받았던 질문들은 따로 영상을 만들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처음에는 감도 안 오는 거, 무슨 질문을 할지 감도 안 와가지고 거의 준비를 못 해가지고, 원래 거의 준비 안 하면 긴장도 안 되는 거 알죠? 그래가지고 제일 길었어요. 시간도 한 50분 정도 봤는데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여기는 딱 하자마자 망했다 이 생각을 하고, 근데 당연히 떨어졌죠. 당연히 떨어졌고, 첫 번째 인터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대충 이런 질문들을 하는구나,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제 감이 살짝 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도 보고 세 번째도 오고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준비를 잘 해갔다고 생각을 해도 너무 양이 많고 너무 방대하니까 어디서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질문들도 이게 맞나? 이게 답인가? 이 생각이 자신감 없는 모습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병원마다 공통된 질문들도 있었고 자기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걸 물어보는 곳도 있었고, 아예 그런 걸 하나도 안 물어보고 뭐 유닛에 관한, 유닛 특성에 대한 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연락이 온 곳이 별로 사실 인터뷰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약간 특성화된 유닛이어가지고 뭐 실습도 ICU 뭐 이런 데서 해본 적도 없고 뭐 병원에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챗 GPT에다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 유닛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뭐 예상 질문들을 해줘, 뽑아줘,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약물 어떤 걸 많이 쓰는지, 뭐 어떤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지, 주로 많이 쓰는 스킬 같은 것들을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부탁해가지고 뭐 자료를 조금 받아가지고 읽어보기도 하고, 대충 이런 일을 하는 유닛이구나, 어떤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거를 대충 이제 감으로 알아보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여태까지는 인터뷰가 뭐 3대1, 뭐 2대1 뭐 이랬는데, 이번 인터뷰는 1대1인 거예요. 그냥 매니저랑 나만 있는, 나는 이 유닛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많이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검색도 해보고 하고 갔는데, 인터뷰 딱 시작하자마자 매니저가 하는 말이 우리 유닛에 대해서 설명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내가 다 공부한 거야. 그래서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이거를 본인이 다 설명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나한테 물어볼 질문은 뭐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멘붕이 와가지고 아닌 척 하면서 그렇구나 이러고 설명 다 듣고
이제 질문을 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 다 나왔는데 이제 무슨 질문을 하겠다는 거지? 이랬는데 생각보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낙상에 대한 거 아니면 뭐 일 우선순위 정하는 거, 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대답을 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생각이 안 나면 약간 좀 생각을 하는 척을 하니까 매니저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답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너무 분위기가 좋았고 이미 인터뷰를 볼 때부터 오리엔테이션은 이때부터 있고 뭐 스케줄을 뭐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고 버디 시프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번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니까 속으로 나 된 건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끝낼 때쯤에 저한테 이제 레퍼런스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겠다 이러고 인터뷰가 끝났어요. 이게 된 건가? 이게 레퍼런스를 보내달라고 한 거면 이거는 된 게 맞는 건가? 이런 되게 긴가민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레퍼런스를 쓰기 시작했는데 3명한테 받아야 돼. 보통은 교수님 2명, 그 다음에 뭐 본인이 예전에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면 그 병원의 매니저나 뭐 슈퍼바이저한테 연락을 해서 받는다던가 아니면 마지막 실습 때 했던 프리셉터한테 받던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제가 했던 프리셉터가 진짜 좋은데 연락이 너무 안 되는, 그때 그 마지막 실습할 때조차도 연락이 안 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혹시몰라병이 있어가지고 인터뷰하기 한 달 전부터 그 프리셉터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이날 인터뷰 보는데 혹시 레퍼런스를 부탁할 수도 있으니 써달라 이렇게 연락을 이미 해놓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때 그 프리셉터가 저한테 온 연락이 뭐냐면 알겠다. 근데 나 그때쯤 해외에 있을 예정이니까 핸드폰으로 연락하지 말고 이메일로 연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 정보를 다 써서 매니저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 인터뷰 받던 매니저가 자기가 다다음 주까지 휴가라고 그러니까 오늘 저랑 인터뷰를 본 게 자기 휴가의 전날이었던 거죠. 다다음 주까지 휴가라고 그 뒤에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너무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긴장된 상태로 살았던 거죠. 근데 2주가 지났는데 매니저한테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참고 전화를 한 거예요. 매니저가 하는 말이 그 프리셉터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 채용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당황스럽고 그 매니저가 인터뷰 볼 때 얘기해줬던 그 오리엔테이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빨리 채용을 당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프리셉터한테 전화를 했어요. 당연히 안 받죠. 해외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메일도 막 엄청 보내고 막 심지어는 저 어떻게 했냐면 그때 그 일했던 그 병동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이 친구 그만뒀냐? 일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받았던 간호사도 친절해가지고 너 기억한다. 너 혹시 그 친구 돌아오면은 내가 너한테 연락 왔었다고 다시 연락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알겠다고 고맙다고 이랬는데 그 시간이 일주일이었는데 너무 막 긴장되고 이거를 난 놓치면 안 되는 거의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했는데 매니저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가 개인 이메일로도 해보고 병원한테도 전화해보고 했는데 연락이 안 받는다. 혹시 다른 교수를 한 명 더 써도 될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매니저가 하는 말이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는 거를 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들은 실제로 학생들이 일하는 걸 보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조금만 기다려보래요. 조금만 기다려보고 아니면 내가 우리 시스터 유닛에 너를 연결을 해줄 테니 그 매니저와 한번 인터뷰를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좋아. 그것도 좋은데 저는 그 병동이 뭔가 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고맙다고 하고 일단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전화를 끊었죠. 그때가 OT 한 일주일 전인가?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 저는 이제 그거를 다 했었어야 됐던 거죠. 주말에는 얘네들도 또 일을 안 하니까 저한테 데드라인이 이제 수요일이었던 거죠. 수요일까지 프리센터한테 연락이 안 오면 이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그날 수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이제서야 답장했다고. 저한테 행운을 빈다고. 너무 짜증나는데 너무 막 안도감도 들고 너무 막 그 복잡한 그 심정 그 문자를 막 손을 벌벌 떨면서 바로 이제 매니저한테 전화했죠. 나 프리센터한테 답장 받았는데 너한테 답장했다고 하더라. 한번 체크해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매니저도 자기도 이제 답을 받았대요. 그러고 HR이 이제
저한테 이제 자보포를 보낼 테니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OT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자보포만 이제 저는 기다리는 거죠. 자보포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주말 전에 받아야 내가 이렇게 하고 컨펌을 하고, 근데 그날이 이제 매니저하고 연락을 하고 HR한테 이메일이 오겠다고 한 날이 수요일 거의 한 4시인가? 늦게서야 통화가 돼가지고 목요일 안으로 이메일이 갈 거야 이랬는데 목요일이 됐는데 얘네도 이메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나 진짜 얘네 때문에 미치겠다. 일 처리 때문에 미치겠다. 그래서 목요일에 다시 이제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이 목요일 오후인데 나 빨리 이거 그 이메일 받아야 되는데 얘네들 아직도 이메일을 안 준다. 혹시 한번 체크해 줄 수 있냐? 그러니까 알겠다고 자기가 다시 이메일을 해보겠대요, HR한테. 그래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그제서야 바로 이메일이 온 거예요. 잡 오퍼가 온 거예요. 근데 목요일 오후에 받았는데 금토일 쉬고 월요일에 바로 OT인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 와진창. 그래가지고 목요일 오후에 잡 오퍼 바로 사인하고 필요한 서류 바로 제출하고 금요일에 뭐 일을 했는지 어쨌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 일단 매니저 월요일에 오라고 했으니까 난 사인을 해서 다시 보냈고, 그래가지고 이제 월요일에 OT를 갔죠. 심지어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병원 전체 OT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닛 따로 OT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버디 시프트를 가는 건데, 저희 유닛은 막 매달 뭐 누구를 신규를 뽑고 막 이런 게 아니고 OT 기간도 되게 일주일 조금 긴 편이어가지고, 열흘이었나? 조금 긴 편이어가지고 분기마다 한 번 있거나 아니면 뭐 1년에 2번 아니면 3번 이렇게 있대요. 그래서 이번 OT를 놓치면 3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매니저도 그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유닛 OT를 와라. 돈은 나중에 줄 테니 유닛 OT를 와라. 그래서 월요일에 유닛 OT를 바로 갔죠. 바로 가서 열흘 동안, 열흘인가? 주일인가 열흘인가? 아무튼 공부를 하고 시험도 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병원 전체 OT를 또 했던 거예요. 병원 전체 OT도 뭐냐면 병원 전체 OT, 그러니까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뭐 물리치료사, 뭐 작업치료사, 모든 부서 사람들이 전체 OT를 한 3일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널싱만 또 OT를 해요. 널싱만 또 OT를 그때는 뭐 간호사들이 쓰는 뭐 그런 스킬, 뭐 CPR 수업도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유닛 OT는 이미 들었으니까 바로 버디 시프트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엉망진창 잎사귀. 지금 이제 기억도 제대로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는 너무 막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하나라도 안 될까 봐, 하나라도 이제 어긋나면 나의 잎사귀는 끝이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엉망으로 시작한 잎사귀가 이제 끝이 났고 지금 이제 독립해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거든요. 쉽지는 않고 그 버디 시프트가 끝날 때쯤에 에듀케이터랑 이제 미팅을 들어가가지고 이런 거 혼자 해봤고 이런 거 혼자 안 해봤고 이런 걸 다 체크한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 이것도 안 해보고 사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에듀케이터가 그래도 혼자 해봐 이러는 거예요.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에듀케이터가 하는 말이 너가 못하는 게 있으면 혼자 하지 말고 인차지도 있고 자기도 맨날 있고 그 동료 간호사들도 있고 하니까 물어봐가면서 하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다 이러면서 거의 뇌동댕이 쳐지듯이 바로 독립을 시작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누가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 조금이라도 좀 헤매고 있는 것 같다, 아니더라도 뭐 괜찮아, 뭐 너네 환자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물어보는 문화 같은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브레이크를 못 가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해줄게, 내가 뭐 너 이런 거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본인이 먼저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도와주려고 하겠죠. 그 유닛의 문화가 있어서 조금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한국은 어떻게 막 그 채용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유닛마다 따로 고용을 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병원 사이트를 잘 살펴보고 고용하는 유닛에 어플라이를 하면 되고,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느낀 게 인터넷으로 어플라이를 하고, 물론 저는 그렇게 했지만 제일 그 빨리 답장을 받는 거는 매니저 이메일을 알아가지고 메일을 보내는 게 제일 빠른 길이다. 물론 답장 안 오는 매니저들도 더러 있긴 있거든요. 이제 다음 영상은 인터뷰 때 받은 질문들,
좀 공통된 질문들이나 약간 어떤 식으로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지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녕.